윤상민입니다. 이렇게 진료실을 떠나서 강의가 좀 딱딱한 건 맞지만 그래도 진료실 밖에서 뵈니까 되게 반갑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네, 언제 어떻게인데 사실 좀 슬라이드를 어떻게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 여기서 받으신 분도 아마 계시겠지만 실제로 방사선 치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저희 의료진도 가끔 방사선 치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방사선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언제 하느냐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이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몸에 전달되면 이제 몸에 우리 뭐 전자, 뭐 원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자를 딱 건드려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방사선을 이렇게 전리방사선이라고 하고요. 이 전리방사선이 이제 의학에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리방사선이 몸에 들어온 건 알겠다,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방사선이 암을 죽이느냐, 이렇게 막 때려잡느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 전자를 딱 칩니다, 얘가. 그러면 전자가 물 분자랑 결합해서 이상한 물질을 만들어내서 DNA를 파괴하기도 하고, 워낙 빠르게 전자가 튕겨나가게 되면 이 전자 자체가 DNA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DNA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뭘 태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종양을 파괴한다. 그게 방사선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는 않죠. 왜냐하면 종양도 이렇게 방사선을 많이 주면 종양이 잘 죽는다는 거 저희가 알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특히 우리 간암 같으면 간도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치에 따라서 위장, 십이지장 이런 방사선에 굉장히 민감한 장기가 옆에 있는데 뭐 아무렇지 않게 많이 주면 정상장기 부작용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좁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좀 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방사선을 많이 주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슬라이드를 좀 많이 지웠어요. 또 뭐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최근 방사선 기계가 일단 영상만 봐도 왠지 기분이 좋고 잘 될 것 같고 그런 기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자치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입자치료도 이제 도입되고 이러면서 이런 갭들을 조금 더 버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었고, 그게 이제 방사선 치료가 이제 여러 암에서 특히 또 간암에서 많이 이용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3차원 치료, 이제 옛날에는 CT가 없을 때는요, 도화지에 이 본을 뜨고 배에 본을 뜨고 여기다가 막 간일 거야, 종양이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저희가 진짜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너무 옛날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CT를 다 찍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으면 이렇게 CT 영상이 여러 각도로 나오게 되니까 종양의 위치를 저희가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치료의 특징은 이제 사람이 여기에 방사선을 이 각도를 막 추가했다 뺐다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쓰는 게 가장 좋을 건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몇 각도로 몇 개를 쓸 거냐 그걸 정해서 이렇게 선량 분포도 보고 정상장기에 방사선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적절한 방사선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가장 최신 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방사선 범위를 이렇게 한 6, 7개 쫙 쓰면 이렇게 원하는 동그란 모양이 딱 나오고, 물론 X선의 특징 때문에 이게 저설량은 조금 넓게 분포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처방설량에는 이렇게 예쁜 방사선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게 3차원 치료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3차원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지장이라는 장이 여기 딱 있는데 똑같이 동그랗게 퍼지면 여기에 맞닿는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방사선을 좀 주고 싶어. 근데 이거는 그냥 동그랗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방사선을 그냥 여러 방향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저희가 복잡하면 되니까 치료하실 때는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방사선을 균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다양한 도즈를 양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한 방향에서. 그래서 이런 다이업 콜리메터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전과 같이 이런 모양의 방사선도 가능하다. 그게 바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입니다.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도 요즘 대부분 암에서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고가의 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이게 막 1억씩 하고 막 이런 치료인데,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간암에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지금 다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입자 치료는 이제 최근에 중입자 때문에 아주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X선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광자선에 해당이 되고 X선의 특징은 이렇게 초반에 고설량이 나가고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몸 안에서. 그래서 한 방향만 쓰게 되면 도주가 설량이 굉장히 불균질한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5개, 6개, 뭐 10개 이렇게 쓰게 되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돋보기로 햇볕을 모으듯이 설량이 많이 분포가 되게 되고 바깥은 조금 저설량이 생기게 되고 이런 특징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는 입자는 그 입자의 특징은 이렇게 저설량으로 쭉 들어갔다가 특정 깊이에서 방사선을 최대한 방출하고 그 다음에 싹 사라집니다. 물론 중입자는 약간 여기 꼬리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도입된 건 양성자였고요. 양성자가 이제 그 한 1, 2라고 본다면 중입자, 그러니까 중입자의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입자가 무겁다는 뜻이고요. 한 12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본이라는 중입자를 가속시켜서 이제 방사선을 주는 게 중입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양성자든 중입자든 이렇게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무거운 걸 가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효과가 양성자는 엑스레이랑 거의 1.1대 1 정도이거든요. 근데 중입자는 한 2점 몇 또는 뭐 많이 계산되면 한 5점 몇, 그러니까 생물학적 효과가 훨씬 더 높다. 정밀하면서 훨씬 더 생물학적인 효과가 높다라는 게 중입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량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X선은 이제 이렇게 큰 종양을 치료할 때 이 빨간색은 저희가 처방하려는 설량이거든요. 요거는 잘 만들어줍니다. 요즘 세기조절 치료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만들어주는데 어쩔 수 없이 한 30%, 20% 이렇게 퍼져나가는 설량이 생기는데 이제 입자 치료는 이렇게 한 방향쯤에 아까 보여드린 뒤쪽에 여기 꼬리가 없다 했잖아요. 꼬리가 없고 이렇게 뒤쪽에서 주니까 여기도 꼬리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우측 간에 큰 암을 치료할 때는 왼쪽 간을 저희가 잘 보호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럴 때는 X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입자선을 이용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과연 언제 입자선이 유리하고 언제 X선이 더 비슷하냐에 대한 답은 사실 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양이 아무래도 좀 크면 클수록 저희의 목적은 정상 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간을 최대한 잘 보호해야 이후 치료도 계속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간 기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양이 좀 커질수록 입자 치료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제가 도화지 이야기는 잠깐 말씀으로 드렸지만 과거에는 정말 간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종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CT를 보고 추정해서 그리고 한 컷만 그려서 이렇게 아래 위로 유추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보다는 종양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정상장기도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3차원 치료 또는 아까 보여드린 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입자 치료 등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를 최대한 근접 장기를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달되었다. 그렇게 요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획은 엄청 잘했는데 몸에서 잘 쏘지 못하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그럴 이유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몸이 일단 물렁물렁하고 저희가 최대한 뭐 해보신 분들 막 선도 긋고 이렇게 뭘 맞추고 뭘 찍고 뭘 하는데 이게 매번 같다고 저희가 장담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못하는 것도 많죠. 뭐 심장박동 내가 잠시 멈추고 싶어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호흡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치료를 부정확하게 만드는 요인인데 그래도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암을 치료할 때 이렇게 간이 움직입니다. 치료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제어할 방법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방사선을 넓게 했어요. 움직임이 아래 위로 2cm니까 아래 위로 3cm를 한 여유를 둘 거야 이렇게 치료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그 3차원 CT에 호흡 연동을 감안한 CT 그래서 저희가 4차원 CT라고 부르는데요. 뭐 좀 이상한 애를 4차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이상한 의미는 아니고 호흡을 고려한 CT 영상. 그러니까 CT를 하나로 찍는 게 아니고
요 한 호흡에 CT를 쫙 찍고 그 다음 호흡에 쫙 찍고 이렇게 한 10개 정도의 셋을 찍습니다. 그래서 들숨에서 CT, 날숨에서 CT, 그 중간 10% CT, 뭐 20% CT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움직임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CT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고 나면 이분은 호흡이 전체 움직임 몇 센치이고 요 구간에서는 몇 미리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알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호흡을 조절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렇게 4차원 CT를 갖고 치료 계획을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엑스레이는 조금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영상을 찍으니까. 그렇지만 정확한 치료가 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CT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숨을 이렇게 쉬면 이렇게 쉬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넓게 치료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데 요즘도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흡 움직임이 매우 적은 경우. 그래서 이제 특히 뭐 폐암 같은 경우도 하엽에 있느냐 상엽에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데 간암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암은 저희가 호흡 훈련을 좀 해서 규칙적으로 호흡을 쉬게 하신 다음에 특히 날숨이 조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날숨에서 이제 일부 구간만 딱 이용해서 방사선을 줍니다. 만약에 이게 전체가 2cm가 움직이는데 요건 한 5mm만 움직인다 그러면 치료 범위를 2cm에서 5mm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사선을 잠깐 줬다가 또 한참 쉬었다가 잠깐 줬다가 쉬었다가 하니까 대략 치료 시간 한 3-40분 걸립니다. 똑같은 치료를 두경부라든지 다른 움직이지 않는 장기는 한 10분 이내에 끝나는 치료가 간암은 한 3-40분 이상 걸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좀 이런 노력도 해보고 있습니다. 숨을 일정 시간 동안 참게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막연히 참으면 안 되고 일정 구간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면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그런 에러보다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으로 호흡 유지 방사선 치료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아무데나 참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구역을 VR로 보여드리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숨을 참으세요 해서 이제 참는데 이것도 저도 한번 참아봤거든요. 한 30초까지가 거의 한계인 것 같고 그때 몸에 막 힘이 막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몸이 또 들리면 안 되니까 대개 한 20초 전후 참으시고 그렇게 치료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호흡 움직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서 이런 방법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VR을 이렇게 고글로 하다가 많이 어지럽다 하셔서 저희가 태블릿 PC를 옆 위에 딱 세워드리고 그거 보고 치료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호흡 연동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이렇게 요 구간에 안 들어온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되겠죠. 이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숨을 많이 들이셔가지고 충분히 내보지 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처음엔 잘 들어왔는데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호흡 유지는 아무래도 협조가 잘 되고 좀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흡 동조는 여기 보이는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치료 기기에 있는 방식인데요. 이런 바깥에 꽉 끼는 조끼를 입고 조끼에 여기 이제 신호가 주는 이런 마커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얘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그 금침이란 것도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갖고 호흡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치료를 하게 될 때 얘가 이제 이걸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로봇암이. 그래서 이제 아주 정확하게 들숨 날숨 맞추어서 방사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나이프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여유를 둬야 되는 그런 것까지 좀 더 줄일 수 있다. 그게 사이버나이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방사선을 쏘기 전에 정확하게 방사선 위치가 잘 맞냐를 확인해야겠죠. 바깥에 저희가 선도 긋고 요즘은 선을 안 그는 방법으로도 맞추기도 하지만 그거는 바깥을 맞춘 거였고 실제로 횡격막이라든지 간의 위치가 잘 맞냐를 알기 위해서 실제로 방사선 나오는 기계는 요거이지만 요 바깥에 X선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서 치료실에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콘빔이라는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서 요거는 폐암의 예이지만 그 치료 계획 CT에서 보였던 요 주변 위치라 종양의 위치가 실제 치료실에서 잘 맞나 이걸 매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간암 환자들은 이렇게 먼저 딱 눕힌 다음에 CT를 먼저 찍어서 위치를 맞추고 호흡
보고 이렇게 치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암보다는 좀 치료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좀 단점은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이버 나이프인데요. 이제 그 영상 저기 CT에서 유추한 영상이랑 실제로 치료실 때 찍었던 영상을 이렇게 합쳐서 이게 치료 중에 포지션이 잘 맞는지 그렇게 치료 중에도 확인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방사선을 어쩌든지 최대한 정밀하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로 정확한 계획 거기에다가 이제 치료 전중 물론 이게 100%다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영상 유도 그다음에 호흡 조절 이런 걸 통해서 치료 중에도 최대한 종양 위치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하자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걸 자세히 이야기했냐? 간암에서 이게 거의 다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또 이후에 우리 항암 하시는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간암의 치료를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근치적 치료냐, 고식적 치료냐. 이거는 이제 치료를 했을 때 뭐 5년 생존율이 얼마 이상 될 것이냐 이런 거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수술이랑 그 국소 치료, 고주파 치료 이런 것들이 그래도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치료다 그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 치료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그 중에 이제 방사선 치료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제가 빠졌지만 최근에 면역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좀 이따가 아마 종양내과 유창훈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근데 간암은 병기만 갖고 치료를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른 암은 몇 기입니다, 수술입니다, 몇 기입니다, 항암 치료입니다 이렇게 딱딱 나오는데 저희는 병기는 병기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어떠냐. 되게 만성 간질환에서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병기이지만 간 기능이 좋지 않아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암에서는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치료를 결정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근치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치적 치료든 비근치적 치료든 치료했던 병변이 잘 치료가 됐지만 또 남아있는 만성 간질환을 통해서 2차 암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전이가 생기거나 이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계속 재발을 많이 하는 병이라서 저희한테 여러 번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어려운 문제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면역화합요법이 나오면서 치료 효과가 많이 향상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간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가 군데군데 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2차원 방사선이란 게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고설량을 주지도 못했고 또 잘못 치료했다가 주변 장기를 많이 다치게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 해보면 별로 간암은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기술들이 잘 접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간암은 방사선에 굉장히 잘 드는 암 같아. 그렇게 해서 다른 종류의 암보다 간암이 방사선에 굉장히 잘 반응한다는 것을 저희도 진료실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하고 금방 가셨던 김기훈 교수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환자인데요. 여기 이만한 간암이 있고 간 내 전이가 이렇게 있는 환자분이 수술을 하려고 하셨는데 수술을 못했다고 저한테 방사선 치료해달라고 보내주셔서 저도 못하겠는데요 했는데 저희가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치료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잘 되는 것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이게 모든 걸 다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 달 뒤 CT를 딱 찍었는데 종양이 확 줄은 거예요. 2달째까지 잘 유지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방사선 하지 않았던 이런 게 좀 살아남아 있어서 색전수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발 없이 계셨던 분이라 제가 보여드린 거는 모든 환자가 이렇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럴 확률을 가진 간암이 꽤 많다. 그래서 간암은 방사선에 꽤 잘 드는 암인 것 같다. 그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간암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암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더 노력도 많이 하고 또 환자분도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 호흡이 잘 안 돼서 혼나시기도 하시고 막 좀 힘든 과정을 거치시는데
그래도 이런 걸 다 노력해서 해야 저희가 최대한 정밀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아까 쭉 변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변기랑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색전술을 우선적으로 하는 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 보면 색전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전술을 몇 번 반복했는데 방사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남은 걸 하는데 여기 12지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좀 최대한 방사선 양을 잘 조절해서 그렇게 했더니 거기 있던 종양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요게 이후에 보니까 거의 종양이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기존의 치료를 하는데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좀 진행된 한 3기 정도로 저희 평가하는 문맥에 침범되어 있는 간암. 요즘은 이제 면역 항암제가 워낙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방사선으로 오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하지만 여기 혈관에 종양이 꽉 차 있던 암이 방사선하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색깔도 까맣게 변하고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 쭉 치료한 경험을 요약하자면 대략 한 반응률이 한 40%는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항암제랑 아직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따가 또 항암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으면 대부분 수술이나 고주파 치료가 표준 치료라고, 근치적 치료라고 말씀드렸는데 간 기능, 뭐 위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표면에 이렇게 있고 혈관 옆에 딱 붙어 있는 경우도 어렵고, 너무 중앙에 있어서 담도에 뭐 나중에 손상 위험이 있다. 횡격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 횡격막 손상이 될 위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는 비교적 안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체부정의 방사선 치료, 이게 뭐냐면 고설량을 단기간, 저는 주로 한 3번 정도 치료를 하는데요. 그렇게 단기간 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 병원 경험으로는 대개 한 3cm 이내면 90% 이상 정도는 그 치료한 부분에서 재발하지 않는다,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아까 그 변기에서 좀 조기에 해당되는 암이지만 근치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방사선 치료가 대안적으로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 다 이렇게 근치적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간암이 이제 오래 지내시다 보면 전이가 되고, 특히 뭐 폐, 임파선, 뼈 이쪽으로 전이가 잘 가는데 뼈로 가면 이렇게 종양이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신경도 압박하고 근육도 압박하고 이러면서 통증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자칫하다가 대퇴골 같은 경우는 골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또 주로 하게 되고요. 이런 통증 감소율이 꽤 높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을 또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기술의 발전의 덕을 저희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간암에서 많이 쓰이게 되었고, 이제 좀 더 안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선량을 줄 수 있고, 선량을 많이 준다 그런 의미는 치료 효과가 더 향상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효과가 향상되었다. 그래서 특히 간암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최신 기법을 다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만, 요즘 국내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잘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병기에서 효과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걸 다 방사선 하면 되겠구나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계신 우리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모든 교수님이랑 협업해서 하는 이유가 누가 뭘 더 잘할 수 있느냐를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암은 이렇게 다학제 협진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래서 서로가 안 되는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치료로 또 방사선 치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